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락은요, 솔직히 굉장히 드문 일이죠. 자,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데 선호도 높은 주거 상품인 아파트 가격이 급락한다는 거, 오늘은 대부분은 모르는 부동산 하락장의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KB부동산 월간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면은요, 수도권 지역 상승률은 마이너스 0.01%, 서울 지역은 0.07%로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지역은 올해 7월까지 하락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수도권 지역도 7월 돼서야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0.01%를 기록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통계와 다르게 실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은 달라요. 솔직히 강남과 서초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고점 대비 10% 내외로 하락한 상황이고, 경기도 지역 특정 지역은 20%까지 하락한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7월달 되어서야 수도권 지역이 마이너스 0.01%로 처음으로 하락세로 나타났다는 거죠. 솔직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 야, 너네가 지금 작년 아파트 가격으로 팔아봐라. 작년 아파트 가격으로 절대 못 팔거든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데 이제서야 7월 돼서야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통계가 기록을 했다는 거죠. 자, 실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대단지 아파트 가격 변화 볼게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34평 아파트 작년 최고 실거래가 무려 29억 7천만 원인데 현재 27억에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파크리오 아파트는 작년에 25억까지 찍었어요. 근데 얘 지금 21억이죠. 자, 투자 수요가 많은 재건축도 똑같습니다. 자, 올 3월, 4월 달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이 강남 재건축과 일기 신도시는 괜찮다 그랬죠. 송파구의 대표적인 초기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34평 작년에 최고 24억 7천에 실거래 찍었는데 현재 22억 수준에서 거래 가능하고요. 음마 아파트 31평은 작년에 26억 3천만 원인데 현재 23억 5천만 원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강남 재건축까지도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자, 실수요 비중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는 강북권 아파트까지도 모두 하락세입니다. 레미안 위브 아파트 작년에 최고 15억 5천까지 찍었었는데 현재 13억 5천의 매물이 있고요. DMC 파크부자이 아파트 작년 최고 실거래가 15억 4천까지 찍었지만 얘는 현재 11억 8천의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고가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대가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 선까지 모조리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솔직히 이런 하락세요, 올해 1월부터 뚜렷하게 나타났고, 솔직히 지금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통계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통계가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까요? 집값이 이렇게 급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통계에서는 오히려 6월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네.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네이버 부동산만 보셔도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한 아파트 단지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아까 설명드렸던 레미안 위브 아파트 국민평수 기준으로 15억 5천만 원의 작년에 최고 실거래 찍었고 현재 13억 5천으로 2억 정도 고점 대비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13억 5천에서 13억 9천대 매물은 4건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억대 매물은 무려 20건이나 등록되어 있고요. 15억대 매물은 12건, 무려 16억대 매물은 4건이나 등록됐다는 거죠. 자, 중축 매물 기준으로 전체 레미안 위브 아파트 국민평수 기준으로 40건 정도가 매물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13억대 매물은 달랑 4건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14억대 중후반부터 16억대 매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 나타나고, 야, 그러면은 통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호가 전체적인 매물을 집계로 하게 되면 이런 통계 왜곡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 참여자들, 특히 매도자나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 10억대 매물이 시세고, 원래의 시세고, 14억대 매물은 좀 금매다. 그리고 13억 후반에 나왔던 매물들은 초초금매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부동산 시장과 통계가 따로 노는 이유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하락장에서는요, 실거래가 지수가 더 효과적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을
나타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 보잖아요. 그러면은 작년 11월부터 매매 가격 상승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이 하락하면서 집값 상승이 꺾이고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얘가 굉장히 똑똑한 게 3월달, 4월달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때 좀 전체적으로 실거래가 약간 높게 체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플러스로 나타나고 다시 5월부터 금리 인하로 전월 대비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물론 이것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거래량이 너무 줄어들었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적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는 실거래, 거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실거래가 지수도 약간 왜곡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실거래가 찍혀야 무엇인가 가격 변화를 체크할 수 있을 건데 대단지 중심으로만 거래가 있어요. 그리고 중소규모 단지는 거래가 아예 없다시피 하죠. 중소형 단지 아파트, 나홀로 단지 아파트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세다 보니까 실거래가 집계해서 모든 상황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는요 폭락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모든 매물이 다 폭락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초급매 중심의 하락세가 나타난다. 부동산 가격 급락은요 모든 아파트 가격이 동시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급한 매물이 많은 단지가 극매 간의 경쟁을 통해서 단기간에 폭락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급락장, 폭락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수자 입장에서는 이런 초급매를 잘 잡아서 내 집 마련 기회로 세우시면 된다는 부분이죠. 그럼 어디가 많이 늘어날까요? 초급매가 늘어난 지역에서 잡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지역이 초급매가 늘어날까요? 전 세 가지 지역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가장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신규 입주 단지 주변입니다. 자, 물리적인 아파트 수가 증가하는 곳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금리가 높을 때 물리적인 주택 수가 늘어나면 비선호주택에서 전입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 변화에 따른 급매가 크게 늘어난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입주만 2년 차 된 아파트에서 지금 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뭐 분양을 받든 어떤 뭐 입주권을 샀든 일단 만 2년 채웠으면 사람들은 일단은 이동을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시기가 만 입주 2년 차인데 요즘 그런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12억 이하 아파트입니다. 지금 1주택자 비과세 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됐죠. 그러면서 12억 이하 아파트, 특히 만 입주 2년 차가 된 12억 이하 아파트 가격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요. 경기도 지역 잘 살펴보시면요.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진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들은요. 대부분 단기 이슈예요. 그리고 이런 세 개 조건이 급락하는 조건이 완성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금리가 높은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 이런 급매가 많이 늘어나는 걸 잘 잡으면요. 나중에 기준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다시 정상 가격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역과 더불어서 시기를 잘 맞출 필요가 있어요. 방학 시즌, 특히 겨울방학 때를 추천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도요, 겨울 시기는 전통적으로 약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1분기 때 집값 약세, 2분기 때 회복, 3, 4분기 때 과열이 나타나서 대부분 부동산 대책 보면 3, 4분기 때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겨울방학이 다가오게 되고 그 상황에서 대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 시기가 되면 지금 저 매물 팔 생각이 있는 거에 없나 싶은 매물들도요. 급매물도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가 온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 여러분들 내년 5월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만료되는 거 아시죠? 그 전에 처분하려는 매물도 겨울방학 시즌 때 나오게 될 겁니다. 왜? 세입자가 만기가 되어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대부분 기존 주택 구입자는요 집값이 비쌀 때 삽니다. 왜냐면 집이라는 게 워낙 고가잖아요. 한 가정의 미래를 갈아 넣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과거에다가 미래까지 합쳐서 사는 게 집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신이 있지 않으면 집을 잘 못 사요. 왜냐면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는 두려움 때문에 매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내가 1년에 저축할 수 있는 그 금액이 한 3, 4천 원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3천만 원씩 떨어지는 집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반면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은요,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매수 의지도 굉장히 크게 불타오른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역대 아파트 거래량 보잖아요. 가장 과열이 심했다는 주요 부동산 대책 나오기 직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져요. 그러면은 이번 하락 시기 때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 용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작은 마련 준비하시고요. 저희가 내년에 주택가격 하락 기회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언제가 가장 바닥일지 현재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내가 전세 만기 시점에 나의 능력에 맞는 주택을 사신다면요, 저는 후회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이례적인 상황이 왔고 그것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죠. 야, 난 무서워서 내 집만은 못하겠다. 기존 주택 못 사겠다. 그런 분들은요, 긴축에서도 존재하는 로또 분양,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청약 받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쇼킹 부동산 투청약 가부에 총정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양은 남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